셀프 세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차장 이용 방법도 모르겠고 세차 순서와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셀프 세차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분들께 가장 큰 허들은 세차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 세차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세차 용어도 생소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많아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에 따라 세차에 사용되는 비용도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셀프 세차를 준비하시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세차장 이용 방법과 세차 순서, 세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차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서 셀프 세차에 대한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불필요한 세차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차장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세차를 할 수 있는 세차 베이, 그리고 물기를 제거하고 실내 청소를 할 수 있는 드라잉 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차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드라잉 존에 주차를 해주세요.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은 차량에 열을 식혀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뜨거운 여름에 장거리 주행을 하고 차량에 열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럴 때 세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물이나 케미컬류들이 빠르게 마르면서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을 식히는 동안 우선 세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카드를 만들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셀프 세차장은 대부분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인 발급기에는 대부분 현금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차장의 상주에 있는 직원 근무 시간 이외에 방문하실 때는 꼭 현금을 챙겨주세요. 보통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넉넉하게 2만원 정도 충전하셔서 사용하시면 부족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세차 카드 발급이 완료가 되셨다면 열을 식히고 있는 차량의 실내 세차를 먼저 진행해 주세요. 발급받은 카드로 진공청소기 혹은 에어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용하기 시작 버튼을 누르기 앞서서 발매트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에어건을 선택하셔서 실내에 박혀있는 먼지들을 먼저 불어내서 빼내줍니다. 이후에는 매트 청소를 하시고요. 실내 먼지 청소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청소 노즐이나 에어건 노즐이 차량에 닿아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내 세정제를 통해서 내부를 전부 닦아주시면 됩니다. 실내 세차가 끝났다면 차량을 세차 베이로 이동시킵니다. 세차장에는 대부분 개수대가 있는데요. 프리워시에 사용할 압축 분무기와 버킷에 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휠 타이어를 세척해 주실 건데요. 휠 세정제를 휠 타이어에 분사한 후 브러쉬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타이어를 세척이 모두 완료가 되셨다면 다음에는 프리워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리워시는 본 세차 전에 도장면에 있는 오염물들을 한 번에 씻겨 내려가실 수 있게 해주는 케미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워시에는 고압수, APC, 그리고 셀프 세차장에 구비가 되어 있는 스노우폼 등이 있는데요. 용품이 전부 구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압수로만 꼼꼼하게 프리워시를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저는 APC를 사용해서 프리워시를 진행할 건데요. 앞서 물 담아두었던 압축 분무기에 비율을 맞춰서 APC를 희석해주면 됩니다. 희석비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차량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더운 날에는 너무 오래 놔두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렀다 싶으면 바로 프리워시제 위에 셀프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세차 부스 측면에 보면 고압수와 스노우폼이 있는데요. 스노우폼 건을 잡으시고 카드를 터치해주는 결제기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노우폼은 가격도 비싸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바로 뿌리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스노우폼 금액에 맞게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터치를 하면 사용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원리인데요. 사용기간이 다 끝난 후에 터치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 시간이 끝나기 전에 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스노우폼은 3분 아니면 중형차 기준으로 다 뿌리실 수 있으시고요. 고압수의 경우에는 프리워시로 사용할 경우에는 3분 정도, 세차 마지막 단계에 헹굼을 할 경우에는 꼼꼼하게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5분 정도 계산하고 뿌려줍니다. 시간을 계산하셔서 미리 넉넉하게 카드를 터치해 주시는 것도 꿀팁 중 한 가지입니다.
한두 번 하시다 보면 본인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후 스노우폼을 뿌린 뒤에 오염물들을 조금 불려주신 후에 고압수를 통해서 세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고압수 방향은 잘못 잡거나 건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고압수 건을 잡아주시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노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방향은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오염물들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세차를 할 때 항상 차량 위쪽부터 아래로 너무 먼 거리에서 고압수를 쏘게 되면 오염물들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압수 노즐 끝과 차량 거리가 한 주먹 3개 정도 되는 거리에서 세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워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남아있는 오염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카샴푸와 미트를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을 담아두었던 버킷에 카샴푸를 희석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석 비율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버킷에 카샴푸를 희석하시고 가볍게 저어주시면 거품이 생겨나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고압수를 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고압수를 통해서 버킷 안에서 거품을 발생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트를 통해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차량의 오염물들을 제거하다 보면 미트에 오염물들이 쌓여서 도장면에 기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중간중간 미트를 버킷 안에 있는 그립가드에 문질러 주면서 세척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본 세차가 끝나셨다면 버킷 안에 있는 물은 배수로에 버려주시고요. 고압수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세척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케미컬이 남아있지 않도록 차량 전체를 꼼꼼하게 세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5분 정도 넉넉하게 고압수를 사용하여서 부족함 없이 세척해 주고 있습니다. 세척이 다 끝났다면 처음에 가셨던 드라잉 존으로 가셔서 드라잉 타월을 사용해서 차량 물기를 전반적으로 전부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량의 위쪽에서 아래쪽 순서로 하단부는 가장 마지막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물왁스나 다양한 LSP를 사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선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만 거쳐도 처음 해보셨다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우선 이렇게 최소한의 과정으로 몇 번 해보시고 익숙해지셨다면 그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는 소중하게 제 물건들을 아끼고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차를 구매했을 때부터 자동 세차보다는 셀프 세차에 대한 경험을 하고 정보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셀프 세차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제 채널을 통해서 저의 10년 세차 노하우와 꿀팁에 대해서 10년치 세차용품 빅데이터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다음에 LSP 관련 영상에 대해서도 기대해주세요. 저에게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싶으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